일입니다. 2월 달 네 번째 주 목요일인데요. 아, 글로벌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태창 교수님께서는 공공 철학자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노년 철학자, 또 글로벌 공공 철학 대화 추진자 이렇게 알려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셔도 김태철 교수님께서 일본 도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또한 이때까지 기획하시고 또 출판하신 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진정한 노익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나는 다섯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셨네요. 자, 김태장 지금 교수님. 예, 나는 다섯 유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래도 대화법으로 철학을 진지하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과 대화하시면서 공공 철학에 대한 담론들을 발전시켜 오셨는데 저희들과 포맷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다섯 유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저는 지금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공공 철학을 그동안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공공 미학을 좀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공 미학인이라고 하는 인간상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는 게 이제 일본 쪽의 친구나 이제 중국 쪽의 친구들이 공공 철학 다음 단계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근데 일본서는 이제 인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에서 누구를 여기다 넣어야, 그래야 한중일이 함께하는 공공미학인이라는 인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전화로는 다석 유현모 선생과, 그 다음에 함석건 선생과, 그 다음에 최재우 선생, 그리고 최시현 선생, 이 네 분을 가지고 지금 북리 중입니다. 그런데 에, 이 제가 좀 저하고 같은 해 태어난 박용호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 다석 선생의 직제자로 오랜 동안 접촉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책을 이제 여러 권을 쓰셨는데, 근데 뭐 비판도 있고 또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다석 전기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30년을 넘는 다석 연구의 결과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해놓았는데, 그 외에도 책이 많아요. 이분이 쓴 책이. 근데 이분이 이제 동갑이니까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한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다른 분보다도 알기 쉽겠었구나. 근데 그걸 읽으면서 역시 다석 선생은 뭐 그가 얘기한 내용이라든지 그가 남겨놓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살아 살았던 모습,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말년의 그분의 일테면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다듬어 보고 생각할 때, 어쩌면 한국의 유일무이한 공공미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그걸 저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어떤 의미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섯 인간상이라면, 그러면 자신 있게 그분을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적어도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공공미학인으로서 정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최시현 선생에 대해서도, 최재우 선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도, 그 외에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도 들어보는데, 그래도 이 모임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섯 유연모 선생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가? 세계적인 인간인가? 한국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동아시아적 인간인가? 아니면 그걸 전부 다 그 아우르는 인간인가? 어떤 인간으로 그분을 보고 계신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아, 여기에 관심 가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야, 그래야 저 혼자 생각하는 그 잘못된 착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이제 여기다 올려서 아마도 그것은 동경대학 출판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동경대학 출판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선 학적인 권위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권위가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내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사회에서 유영모 선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혹시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그 사람이 산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돼요. 옳은 사람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업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추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국경과 민족과 종교와 모든 벽을 넘어서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미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적합할까? 저는 다소 유여보 선생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박여호 선생의 이 책에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딴 분이 쓴 책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박재순 목사가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쓰신 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박용호 선생님이 직제자고, 오래 여러 해 동안 같이 모셨고,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혼, 혼신의 노력으로, 그것도 네 번씩이나 바꿨어서, 그래서 가장 새롭게 나온 책이 가석 전기라고 해서 유연모의 유연모와 그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뭐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외국에다가 유연모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고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셨다 하는 걸 좀 긍지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르신네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저 혼자의 그냥 착각인지 그것을 좀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유일모 선생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다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는 영어, 일본말, 중국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현모 선생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한차 그걸 일본말이나 중국어나 영어로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제가 경청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에서 이거를 우선 일본과 중국에다 알리고 그리고 조금 자신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에다가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몇 번 네, 말씀드린다면 저 혼자의 생각은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걸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네, 제발 이제 저는 그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